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만큼 삼성전자 위기다. 여러분, 진짜 위기입니다. 일단 여러분, 전쟁 중에는요, 웬만해서 장수를 바꾸지 않거든요. 그런데 삼성의 반도체 담당 최고 경영자라고 이야기하나요? 수장을 바꾸었습니다. 경계현 사장에서요, 전영현입니다. 이거 이게 틀렸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거 충격적인 일이라는 뜻이에요. 충격적인 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엄청나게 벌리는 와중에 장수를 바꾼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진짜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말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반도체가 말입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사장을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장을 이렇게 바꾸는 거 처음 봤어요. 일반적으로 주총을 열어서 주총을 통해서 바꾸는 것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주총도 아니에요. 연말도 아니에요. 인사 시즌도 아닌데 반도체 수장을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입니다. 부회장으로 바꿨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지금 삼성반도체가 위기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진짜 놀라운데요. 그 놀라운 것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삼성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지금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름을 정정합니다. 전영현 부회장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꿨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지표를 보면 반도체 상황 좋지는 않아요. 2022년 2분기에 9조 8,900억 원의 흑자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4분기에는 2,700억 원의 흑자, 2023년은요 내내 적자입니다. 1분기가 4조 5,800억 원, 2분기가 4조 3,600억 원, 3분기가 3조 7,500억 원, 그리고 4분기도 2조 1,800억 원이거든요. 2024년 1분기에 2조 8천억 원으로 돌아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돌아섰지만 이번에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쉽게 말하면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삼성 반도체를 가져다가 시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분명히 불합격이 났다.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1분기에 2조 8천억 원으로 반도체 영업이익이 나면서 뭔가 회복의 기운이 있지만 엔비디아에서 고대역폭 반도체 메모리가 삼성전자께 채택이 안 됐다는 것은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앞으로 채택을 할 수 있게끔 더 연구 개발해서 실험을 할 수 있게끔 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파운드리 매출이 여러분 꼬꾸라졌습니다. 2022년 208억 달러에서요. 2023년 160에서 170억 달러로 꼬꾸라졌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적게는 18.3%가 줄어들었고요. 많게는 23.7%가 줄어드는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2030년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세계 1등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꼬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뭐야?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 다시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2030년에 1등 한다면서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꼴등으로 민들하게 생겼습니다. 2018년에 117억 달러가 2022년까지 208억 달러까지 쭉쭉 잘 성장하다가 2023년에 꼬꾸라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2023년까지 꼬꾸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2024년에도 꼬꾸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 4분기죠. 4분기에 여러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11%였습니다. 지금 TSMC는 59%고요. 2024년 1분기에는요. 1분기에 들어서서 TSMC는 62%고요. 삼성전자 10%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2023년에 쪼그라들었는데 2024년에도 쪼그라들었다. 이것은 여러분 삼성전자에게는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것도 위기의 어떤 신호가 있는 거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것도 위기의 신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반도체 수장을 교체한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면요.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반도체가 자리를 잡아가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1분기에 6조 6,100억 원까지 달성을 했거든요. 반도체가 꼬꾸라졌을 때는요. 2023년에 6,400억 원의 영업이익, 2분기에도 6,900억 원의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반도체가 꼬꾸라치니 삼성그룹 전체가 망가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반도체의 위기가 반도체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의 위기가 결국 삼성그룹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반도체 수장을 즉각 교체하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꿈꾼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요. 자칫 시기를 놓쳤다가 삼성그룹 전체로 위기가 전이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래서 반도체 수장을 교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생활을 오래 해보면요. 왜 저렇게 교체를 할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교체를 하는 이유를 보면 결국 전영현 부회장이 갔다는 것은 반도체 신화를 썼던 그 장본인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삼성전자가 그 정도로 지금 위기의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좀 겁나죠. 요즘같이 삼성전자가 고전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스스로 혁신을 해서 살아나야 될 텐데 만약에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면 저거 그냥 꼬꾸라질 텐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말아야 되지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섬뜩하고 오싹한 생각까지 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는요, 여러분 아시지만 반도체 무한 전쟁이 가속화된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대만도 유럽까지도 난리가 아니에요. 이 와중에 치킨 게임에서 진다? 승부수가 없다? 저는 그것은요,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위험한 수순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신이 없어요. 대만만 하더라도 반도체 지원금을 20조씩 지금 꺼내놓고 해외 기업들에게 공장 짓는 거 보조금 주겠다,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무조건 말입니다. 재벌 특혜, 대기업 특혜라고 맡고 있는 민주당도 문제고요. 저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불안하다는 생각까지 많이 듭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오싹한 기분이 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표를 보면 무서운 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